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쁜 리더와 나빠진 리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직 생활을 해보셨죠? 조직 생활 하다 보면 나쁜 리더를 만난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나쁜 리더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참는 경우도 있고요. 피하는 경우도 있죠. 조직에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은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나쁜 리더를 만나면 나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겨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거울처럼 누군가를 그냥 보기만 해도 옆에서 겪는 걸 보기만 하더라도 옮는 거죠. 학습되는 거고 모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나쁜 리더 만나면 곧 나빠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한 팀이라 하더라도요. 새로운 팀장이 어떤 팀장이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리더인 경우도 그렇지만 나쁜 리더인 경우에는 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리더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관찰하고 은연중에 학습이 되고 그것도 모방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조직 내에서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반대로 나쁜 리더를 만나면 참 나쁜 경우가 됩니다. 근데 나쁜 리더는요, 잊어버리면 돼요. 안 보면 되고 피하면 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나빠진 리더예요. 여러분, 조직 내에서 우리도 나빠질 수 있을까요? 멀쩡하던 리더가 나빠진다. 참 불행한 일이죠. 나쁜 리더는 피하면 되는데 나빠진 리더는 누군가 그 곁에서 그 과정을 고스란히 겪어야 돼요. 나빠진 리더는 왜 나빠졌을까요?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조직에 있다 보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나빠지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빠질 수 있죠. 실적 압박을 받는다든지,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든지, 윗사람한테 찍혀갖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생존해서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과 사람 중에 사람을 포기하고 일에 집중하는 거죠. 처절한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요, 불리한 게 아니라 너무 유리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이루는 성과가 많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치게 자기 과신을 하게 돼서 나빠지는 경우죠.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 나빠지는 경우나 좋은 상황이 돼서 나빠지는 것, 둘 다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아직 학문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나빠지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빠질까요?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도덕면허라고 합니다. 모럴 라이센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저 007 영화 보셨어요? 007 영화의 주인공은 제임스 본드입니다. 제임스 본드를 뭘 갖고 있었죠? 살인 면허를 갖고 있었어요. 살인은 분명 나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살인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국가를 위해서라든지 뭐 신념을 위해서 살인 면허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그와 비슷하게 도덕면은 뭐냐면요. 훌륭한 일을 해놓은 사람, 성과를 많이 거둔 리더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이 도덕적인 행동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나빠지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행동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기껏 잘하고 존경받고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본인 입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본인이 자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도덕적인 행동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도덕면허라는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아주 훌륭했던 리더가 변질되는 과정을 본 거죠. 그게 바로 도덕면허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변질되면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는요, 두 가지의 변수의 고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관리와 상황 파악이에요.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리더는 자기 관리를 잘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은 약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올바른 신념을 행동하는 중요하죠. 그런데 또 반대에도 약점이 있어요.
너무 상황에 집착하고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적절히 행동하는 거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나빠진 리더들이 이게 형성하게 되는, 생기게 되는 커다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과신인 것이죠.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생기는 거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을 갖게 되면 세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루는 게 이것 알고 있지? 이건 다 내 공이고 내 역할이었어. 내가 이룬 성과야.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면은 이 정도의 배려나 이 정도의 이익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성공했던 모델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추종을 받으면요, 뭔가 남들 눈에 자기가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의도가 바뀌었는데도 자꾸 지나치게 자기의 과거 성공했던 모델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먹힐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직원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조직에서 도와주지 않은 거 아닌가? 자기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이 많은 사람은요, 이 끝없이 중독 증세가 있어요. 성공도요, 중독 증세가 있어요. 계속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압박감, 남들에 대한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도 기꺼이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과장까지는 아니지만 유지하고 포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고 본질과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죠.